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역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시장인 만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4-5 종목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은 보안 관련주라든지 지금 계속 보여지는 KPM테크와 테른콘 RF제약 이쪽은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한일진공도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반도체라든지 또는 방산주들이 오늘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쪽은 아직까지도 계속 테마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4종목과 상한가 근접으로는 15종목이 급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는 하한가 근접으로 떨어진 종목이 27종목이나 됩니다. 10% 이하로 빠진 종목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거. 그래도 시장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하락 종목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시장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수가 코스피가 2275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저점 자리죠.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버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쌍봉 형태로 유지하거나 횡보를 유지하게 되려면은 역시나 아랫자리인 2275포인트 언저리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중에 약간 돌발로 무너질 뻔했으나 7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무너질 뻔했으나 아직까지는 좀 버텨지는 모습인데, 종가상 마냥 무너진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추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은 당연히 더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버틴다라고 했을 때 언제쯤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버틴 걸까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캔들이 여러 번 나와주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수어 번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수어 번 나오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명절 이후나 돼야 우리가 바닥을 여기서 잡으려고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능성으로 따진다면은 섣불리 제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따지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가능성을 따진다면은 약간 반등 나오다가 빠지게 되는 형태로 하락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명절 이후에 악재가 생긴다면은 언제든지 시장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명절 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와서 현금화하려고 하면은 손실이 너무 큰데요 하시는 분들은 자업자득입니다. 앞쪽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리할 기간을 제가 충분히 드렸고, 충분히 신호를 드렸고, 경고해 드렸고, 제발 부탁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서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이상 좋은 말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은 여러분들이 견뎌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은 그만큼 냉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돈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실이 나더라도 저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이렇게 잔인하게 흘러내리고 여러분들께 손실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많이 깨우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깨우칠게요, 제발 시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은 그런 거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박살 내버릴 때는 지난 3월처럼 여러분들이 자산이 반토막이 나든 70%가 박살이 나든 90%까지 박살이 나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해도 모자란 시장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수가 일단 2275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손실을 줄이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 같고요. 여기를 만약에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간적인 여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 밑으로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세가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원에 산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8,000원이었다가 반등 나올 때 9,000원이 되고, 다음 하락 때 7,000원이 되고, 그 다음 반등
반등 때 8,500원이 됐다가 그 다음 하락 때 5,000원이 되고 5,000원이 다시 다음 반등 때 7,000원이 됐다가 다시 또 3,000원이 되고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고 고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무쪼록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시고 힘들면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저희에게 방송을 통해서든 또는 뭐 무료 강연을 통해서든 항상 좀 내미셔도 괜찮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을 때 내 종목들은 다 빠지게 되는데 이상한 종목들이 급등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하락을 하는 시장과 상승하는 시장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100% 현금화 시켜서 다시 리셋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락장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락장에 수익이 많이 나나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락할 때도 종목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기 시작을 할 때는 다른 종목,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질적으로는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려서 살 수가 없는 거고요. 지난 2017년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하락을 할 때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기회를 다 놓치셨겠죠. 저는 2018년에 종목 누적 한 종목 한 종목씩 다 표현을 해봤을 때 실제로 문자 나간 종목들이 다 수익률 누적을 합치면 1100% 정도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8년 초부터 18년 말까지인데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하락장의 수익 당연히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올라갈 때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듯이 지금도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내려갈 때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금만 여러분들이 잘 마련할 수 있다면 내려갈 때도 수익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올 때 정리를 먼저 해놔라 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싶으니 조금 정리하실 수 있다면 정리를 좀 먼저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은 계속 현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겹도록 들으셨기 때문에요. 현금화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해놓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KPM테크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KPM테크와 한일진공, 텔콘 RF의 제약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역발상 투자님 영상을 보시면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종목은 지분상 엮여있고 한일진공이 대주주기 때문에 텔콘 RF 제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뭐 계열사, 투자사 이쪽이 상장된다라는 이슈로 계속 그 재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아름답게 올라왔다든지 좋은 내용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재료가 있으니까 급등한 것은 맞으나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점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텔콘 RF 제약도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 상승 시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12,000원, 3,000원 요 자리에서는 이제는 매도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한일진공마저도 오늘 상한가에 올라가긴 했으나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 그만큼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좋은 거면은 왜 매도할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신다면 이 상한가가 아름다운 상한가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지금 종목이 보이고요. 지금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뛰어오르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예전부터 원전 해체, 원자력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 진단 키트 업체 쪽과 좀 생산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이슈가 되었던 기업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관련주가 오늘도 역시나 좀 진단 키트 쪽으로 급등을 했었다가 오늘은 원전 해체 쪽으로 다시 또 좀 가닥이 바뀌어 나가고 있네요.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보니까 역시나 좀 잡주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 할 거면 원전을 하고 진단 키트 할 거면 진단 키트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돈 되는 거 싶으면 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잡주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오르비텍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급등했을 때 정리를 하는 거 잡주는 오래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등했을 때 약 5,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좀 정리하셔도 좋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 상승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정리하시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오래 가져갈 만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도 생각해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같은 테마죠. 원전 해체. 그래서 원전 해체와 해상 풍력 사업에 뭐 좀 참여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기술도 급등했습니다. 뭐 얘도 뭐 지금 실적도 그렇게 좋은 회사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뛰어오르는 모양새가 좀 잡주스럽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라던가 오래 이렇게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는요. 이번 이슈를 통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 급등하고 있을 때 좋은 기업인가 봐 라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뭐 물려서 앞으로 이렇게 앞쪽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빠져내려갈 때 고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우리기술과 오르비텍 테마가 당장에 좀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보다는 상한가 같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수준에서부터 30%에서 5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거를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실 매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매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규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은 내 것이 아니고 급등하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급등했다. 그러면 일단 눈독 들이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가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정보, 금융개혁, 뭐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급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토스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토스 쓰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을 쉽게 이렇게 이체한다라고 해서 토스가 한창 좀 이야기가 많고 좀 이슈가 됐던 어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토스를 인수한다 그런 이야기에 급등을 한 것 같네요.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뉴스 뿌려가지고 주가 급등시키기 너무 좋은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중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주식시장에는 돈만 내면은 주식을 주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돈 들고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기업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 전문가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업 코스닥 코스피 상장 기업의 회장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돈을 벌려면은 주식을 할 게 아니라 상장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지금 상장사 가지고 있으면 주가 급등시키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뭐 진단키트 만드는 사업 뛰어든다고 하면 급등하고 인수 한번 해볼까 하면 급등하고 우리도 약간 지분 가지고 있다면 급등하고 우리도 사업 한번 해볼까 하면 급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급등해요. 그래서 주가를 급등시켜서 팔아먹기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화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세력들이 주식시장에는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SCI 평가 정보마저도 인수를 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수설이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설 때문에 급등했을 때 달려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는 거. 항상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저런 설이 붙으면 너무 좋은 거지만 설이 붙어 있는 종목을 굳이 우리가 사서 매수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급등했지만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SCI 평가 정보 고점에 물렸다라고 하신다면은 더 가겠지라는 기대감보다는 빨리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루미마이크로라는 기업도 급등을 했습니다. 루미마이크로라는 기업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루미마이크로도 한때는 굉장히 좀 올라갔던 종목이었죠. 한때는 이렇게 막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했죠. 그죠? 1,000원에 있던 게 막 3,000원, 4,000원까지 3배까지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역시 가벼운 만큼 급등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 합병한다 그런 이야기에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주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기업 회장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슬슬 드나요?
그 정도로 지금은 개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급등시키기 좋아요. 쉽게 생각하면 작전 해먹기 좋다, 사기 쳐먹기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사기 치는 저런 놈들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근데 루미마이크로는 사기는 아니지만 주가를 끌어올려서 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걸 사게 되면. 그래서 항상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자중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우리를 위해서만 열려진 게 아니라 돈 있는 자들이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돈, 우리가 약자잖아요. 얘들은 지금 정보도 있고 저런 능력들이 있고 저런 것도 미리미리 다 사전에 인수합병한다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뭐 토의를 했을 거고 검토를 했을 거고 그 사이에서 사놓으면 주식 사놓으면 돈 벌겠다 싶어서 사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분명 그런 사람들이 비싸게 팔아내기 위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이슈가 나올 때 우리가 굳이 그런 걸 사줄 필요는 없다. 적어도 뭐 모든 사람을 제가 다 말릴 수는 없고 모든 사람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제발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정말로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미마이크로를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매도하셔도 좋고요. 신규로는 절대 안 샀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안 사고 또 뭘 사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을 리딩해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종목까지 딱 까발려서 추천해드릴 수는 없지만 힌트는 드릴 수 있겠죠. 빅데이터 관련주, AI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은 지금 역시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아직까지도 급등하고 있고 제가 이 테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테마가 역시나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동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그쪽으로만 수급이 몰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전기차 깡통 만드는 회사부터 소재 만드는 회사부터 부품 만드는 회사부터 여러 가지 회사가 수급이 돌듯이 자율주행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의 첫 번째가 이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자율주행 테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역시 AI와 빅데이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급등하지 않았더라도 사놓고 기다리면 급등할 수 있는 길목 지키기 매매가 좋다 생각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종목이 궁금하고 나도 함께 같이 가고 싶다면은 역시 저희 회사로 전화를 주셔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발상 투자 시간 맞춰보도록 하고요. 제가 요즘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로 좀 질이 안 좋아요. 정말로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들 또는 기업인들 전부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불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여러분들께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제발 고점에 올라온 종목 사지 마세요. 제발 경각심을 좀 가지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알고 계시고 좀 약간 공감을 하신다면은 급등하거나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지 마시고 추천한다고 해서 누가 막 좋다고 해서 추천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제발 좀 사지 마시고 물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거나 또는 조금만 경각심만 가지더라도 내가 사기는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발상 투자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